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서예를 수강하신 선생님 여러분, 저는 김현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13, 14주차에 해당되는 실기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달 월자와 길 영자 이렇게 두 가지 자를 가지고 서체의 변화 과정을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두 자만 써본다고 해서 이거를 마스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를 선택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써보면 그래도 시험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게 어떤 서체인지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동영상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우선은 과정을 빠르게 5배속으로 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이 다음에는 서체에 따라서 한자 한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각골문 했었던 거 이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각골문의 형태는 좀 획이 직선적이면서 가늘고 날카롭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월자의 갑골문은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글씨거든요. 네,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쓰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비율인 것 같아요. 비율이나 각도 같은 거 잘 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정말 달같이 생겼죠? 다음은 각골문의 길 영자인데요. 길 영자는 아무래도 물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강이나 물을 좀 많이 닮았어요. 이런 거 보면 왠지 강물을 그린 느낌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학자들은 저게 빙점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서인데요. 전서는 정각이 많이 쓰였던 서체라 그래서 전서라고 이름을 나중에 후에 붙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서는 대전과 소전으로 나뉩니다. 소전이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한 거고요. 그리고 대전에 비해서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띈다. 이거를 장방형이라 그러거든요. 정방형은 정사각형이니까 장방형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서의 전체적인 특징은 굵기가 좀 일정하고 가로와 세로가 수직 수평을 유지하면서 둥근 원필체이다라는 겁니다. 세로로 긴 장방형 그리고 글자의 상형성이 아직까지 짙은 형태를 보입니다. 끝에 모양이 이제 원필을 띠는데요. 원필이 아무래도 원필 둥글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깁과 회봉을 꼭 해야지 원필의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끝은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요. 글씨의 구성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고정된 모양과 위치로 바뀌었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칭도 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대전과 소전의 차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대전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는 이런 거였다면 소전은 진시황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서 좀 더 대칭을 더 대전보다는 이루었고요. 더 긴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실기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달월의 전서입니다. 길령의 전서입니다. 아까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강의 모양을 띠게 하는 게 아직도 보이시죠? 방금 여기서 흔들었던 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물이 흐르는 모습을 최소한으로 상형화하다 보니까 저기 부분에서 살짝 흔들어줍니다. 이렇게요. 다음은 예서입니다. 네,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예서는 고예와 팔분으로 나뉩니다. 우선 예서는 한나라 시기 때 필기랑 기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한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 워낙 쉽게 노예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서체이다라는 후문이 있다고 했었죠. 고예와 팔분의 특징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서는 고예와 팔분을 합쳐서 부른 총칭하는 말인데요. 우선은 정사각 모양이 많이 띄어요. 그래서 예서만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종이를 칸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쓴 글자라서 안정된 느낌을 주고요. 원필과 방필이 좀 섞여 있어요. 둥근기도 하면서도 각지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로와 세로가 좀 획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각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고의와 팔분의 특징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파책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파책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써있는 굵었다 쭉 빼는 꼬리 같은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고예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팔분이 나타난 건데요. 한나라 초기에 소전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라서 전절 꺾이는 부분이 부드럽게 꺾이는 원필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바로 이 정글씨인 전서의 영향이겠죠? 꺾이는 부분은 부드럽게 꺾이지만 직선적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팔분 같은 경우는요, 파책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요. 이제 파책이라는 게 붓을 꾹 누르다가 슉 당기는 거, 위로 올리는 거, 그거를 이제 파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잠두안미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제 좀 헷갈린다 그러면 두와 미를 좀 많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머리의 형태는 잠의 형태를 띠고 미는 안의 형태를 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한자를 알면 금방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잠이 이제 누의 잠자를 써서 시작은 머리는 누의 머리와 같이 해라. 그게 잠두고요. 안미는 안이 기러기 안자거든요. 그래서 기러기 꼬리처럼 쪽 빼라 라는 뜻이라서 시작은 누의 머리같이 뭉퉁하게, 뒤쪽은 기러기 꼬리처럼 이라는 뜻이 잠두안미입니다. 예서 중에 8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실기 한번 보실게요. 달월자의 예서입니다. 이건 고예 방식으로 써볼게요. 잠두안미가 있냐 없냐만 보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좀 동글동글하면서도 각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오시나요? 오히려 사실 각져서 굉장히 쓰기는 편한 편인 것 같아요. 다음은 길영자의 예서입니다. 훨씬 더 이제 문자의 형태를 갖췄죠. 잠두안미.
잠두한미 하는 거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잠두한미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붓을 한번 세웠다가 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번 꾹 눌렀다 들었다가 가는 게 잠두한미예요. 이 다음은 해서를 보실 건데요. 사실 저는 예서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직사각 형태인데 예서만 정사각형의 형태를 띱니다. 정방형만 예서이고요. 장방형은 나머지 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한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서랑 해서가 어떻게 보면은 구분하시긴 제일 쉬우실 거예요. 선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저희 영자팔법 썼던 서체가 이제 해서입니다. 영자팔법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의 이론편에 보면 보이는데요. 영자팔법이 이론 시험의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실제로 쓰는 한번 영상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체가 좀 쓸 때 되게 제일 쾌감이 느껴지는 서체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붓에 넘겨지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제 한 만큼 표현이 되는 그런 서체인 것 같고 좀 재미있게 쓰고 있어요. 좀 더 천천히 보실게요. 시작할 때랑 맺을 때 그리고 꺾일 때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붓끝을 한번 보시면요. 이 화면이 타임랩스가 걸려가지고 깜빡깜빡하네요. 이렇게 넘어갈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세워서 여기 부분에선 90도 꼭 유지해 주시고요. 네, 다루알자였고요. 길령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길령자 저희 지겹게 썼죠? 그래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네. 이제 행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서는 이제 해서보다 좀 더 빠르게 쓰기 위해 등장한 서체이고요. 이제 동한 이후에 더 발달하게 된 서체입니다. 살짝 흘렸었다 라고 하면 행서, 못 알아보겠다 하면 초서입니다. 뭐 율동성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살짝 붓을 들어줬을 때도 연속성을 꼬리처럼 조금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좀 율동성이라고 많이 글로 풀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으로 보실게요. 이제 행서랑 초서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쓰는 재미도 꽤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지는 서체예요.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근데 보면은 해서 쓰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붓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보니까 그거를 좀 연속성 있게 좀 더 빨리 쓴다 라는 겁니다. 꼬리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죠. 네, 달 월자 봤고요. 길영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지금이 정속도이니까 한번 속도감 보시면서 할게요. 천천히 써야지 저 넘어가는 꼬리가 예쁘게 나와요. 다음은 이제 초서인데요. 초서가 이제 마지막 서체이기도 하죠. 좀 많이 거칠게 일부러 더 좀 비백도 많이 보이고 그런 형식으로 쓰는데요. 보통은 이제 서예가들이 본인의 기량을 나타내기 위한 작품 창작에 많이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글씨 써도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에 보면은 초서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석할 때도 쉽지 않은 자가 초서이거든요. 초서체는요, 세 가지 서체로 나뉘는데요.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장, 금, 광초인데요. 장초는 예서를 빨리 쓴 서체이기 때문에 파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초가 가장 일반적인 초서인데요. 행서에서 변화된 서체라고 보면 돼요. 대신 파책은 없습니다. 광초는 진짜 미칠
U자를 써서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네, 굉장히 변화가 심한 서체인데요. 저희 한번 화면으로 보실게요. 장초입니다. 예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예서, 행서를 좀 더 변화한다면 이런 형태가 아닐까 라는 형태로 우리가 봐도 이건 달어리겠구나 라고 예측이 되죠. 이제 금초입니다. 금초부터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많이 이제 점과 획을 단순화시키고 있고요. 이제 광초인데요. 광초는 못 알아본다. 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선 이게 달월자인지 알기 힘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영자의 초서입니다. 네, 이제 각 서체별로 한 번씩 쭉 다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위쪽에서 찍다 보니까 좀 보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각각 달월자 앞에서 봤을 때 한번 보여드리고 쓰는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길 영자 앞에서 볼 때 쓰는 방향에서 볼 때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요. 각자한테 잘 맞으시는 형태로 보시고요. 약간 멀미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돌려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돌리시기 힘들 것 같아서 연결해서 틀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재생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과제 잘 하셔서 총 9장씩 2세트 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